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지명 발표 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세안대 부총장, 안영환 단국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경환 후보자가 어제 저녁 8시경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만 해도 좀 기회를 준다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 약 10시간 만이죠. 이렇게 물러난 태도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외형적인 이유는 이제 본인의 이제 허위 혼인 신고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아들의 어떤 그 퇴학 무마 의혹이 또 추가로 이제 터지면서 더 이상 어떤 방어할 수 없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명적으로는 이미 사실 그 여성 비하 논란이 사실 점점 퍼지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문회도 보면은 야당의 공세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여당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양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대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빨간불의 신호를 청와대에 좀 던진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여기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언의 그랬던 안경환 후보자 사퇴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쌓인 교감이 오고 가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퇴 여부 결정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어떤 조율이 있었을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상황을 본다면은 오전 11시에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면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여성 문제 하면은 진보 쪽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동안 여성의 인권 부분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걸리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위장 전입이 다른 약점에 비해서.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들 문제가 불거진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판단을 제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제2의 정유라 사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 태학을 만약에 맞았더라면은 수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아마 여기서 약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했지만 사실 후보가 사퇴를 하려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 전 정권이든 그 전 정권이든지 간에 후보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는 우리 이제 지금은 위장 전입 때문에 사퇴했다. 아니면 뭐 때문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사퇴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면 결국 손을 들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한 두세 건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건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나왔던 건 자체가 워낙 악성이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개가 터지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손을 들었고 청와대도 보호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근데 이거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역대 대통령 여권 정권 때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계속됐었습니다. 이 문제 지적.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책임론 나오는데 과거 역대 모든 정권의 민정수석이 똑같이 책임론에 휘말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 이번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역시 이번 문재인 정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 보고요. 우선 아시다시피 이제 청와대 자체 체크리스트 9개 항목, 200개 항목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검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건지, 지표가 있는 건지, 커트라인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에 상당히 빠르게 속도 있게 국정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의욕, 명분, 또 국민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은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야 3당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여야 협치가 상당히 지금 아주
어떤 격돌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인사검증 커트라인을 스스로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 인선이 이제 다시 원점인데 협치냐 삼면성이냐 후속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협치라는 것은 현재 시대 흐름상 예. 뭐 되돌아설 수 없는 대세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꾸 인사를 하다 보면요. 사실 인사청문회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인사청문회라는 게 미국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예. 인사청문회는 미국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미국은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다 보니까 장관 임명을 왜 대통령이 하느냐? 연방에서 각 연방에서 지금 상원이죠. 상원에서 우리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생긴 미국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2000년 이후에 그걸 도입을 했고요.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자기의 장관들 자기가 맞는 사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선출직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미국식으로 우리가 도입하다 보니까 여기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국회에서 청문회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네. 그럼 과연 이런 식의 청문회가 필요한 것인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만 임명하게 되면 과연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청문회 요식회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문회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부적격하다고 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 예. 아니면 국회는 그냥 검토만 할 뿐이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협치의 틀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어찌됐든 대통령이 협치의 틀을 모양새는 갖추려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남경한 이 낙마 이후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이슈가 예. 더 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가느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청와대가.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하게 간다면 당연히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겠죠. 충돌을 하게 되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항상 대통령이 이런 순간엔 더 강하게 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 집권 초기에 말이죠. 대통령 지지도가 80%가 넘고 이런 중에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세게 밀어붙이면 야당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발목 잡기다 이런 비판도.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부분은 대통령이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부드럽게 갈 필요가 있다. 부드럽게 어떻게 가는데 이거는 협치를 하기 위하려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뭔가 야당으로 하여금 명분을 줄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이후에 국정을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는 이 방법을 모색한다면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해법은 쉽게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높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론조사로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 내놓고 여론조사 높으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국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이 즉 여론조사를 이제 국민의 뜻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반발 여지가 굉장히 많지요. 그 논리를 지금 계속 전개하다가 나중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강행하려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예. 네. 대통령 그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동의하면서도 지금 민심의 다수가 절대 다수가 일단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자라는 것이 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 80% 이상의 높은 수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예.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80% 넘다는 것이 예. 그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를 넣어봤어요. 뭐 어느 여론조사에 넣어보니까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방법을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어느 여론조사는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없다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네.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게다가 여론조사 자체가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믿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가장 좀 주목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좀 반발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제 만약 한다면은 예. 당장 현재 소장은 예, 김희수 김희수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물론 국민의당이 합치된 의견을 모아서 예. 뭐 반대를 한다는 전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네.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안경환 후보자가 버텨주면은 안경환 후보자를 버팀으로 해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었는데 앞에 방평이 하나 지금 사라진 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또 이제 계속 지금 다른 후보자들 뭐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다른 후보자들의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기 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은 네. 강경화하고 안경환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에 대해 사실 전면적으로 야당 3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김상국 교육부 장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구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는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두 후보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도 사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당 3당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논문 표제나 이 음주운전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모든 후보들이 전부 다 낙마해야 될 만큼 심각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지지도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후보의 자질 문제도 중요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 협치의 문제다. 이게 지금 안 되면은요. 야3당은 모든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이후로. 그럼 여당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뭐를 협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 정치적인 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과거 정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집권 쪽에 있는 전면적인 반대 모드, 강경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의당 정도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바른정당 정도는 청와대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끌어안아야 된다. 포용, 협치 이 모델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청문회라든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모든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 협치의 틀을 뭐를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될지 그 협상의 묘를 발휘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 거지 후보를 밀어붙이는 해서는 안 되고 야당 역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은 결국은 야당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지지도라는 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로 강경 모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 키는 사실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의 묘를 훨씬 더 진지하게 더 고민하고 뭔가 좀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은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뭐 대충 좋은 게 좋은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5년 뒤에 똑같은 상황 벌어집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재 야당은 만약 집권된다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강행을 한다든지 어떤 후보를 내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여당은 야당이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비난을 할 겁니다. 뭐 사소한 거 뭐 트집 잡아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반복되는 거 5년마다 데자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문회 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의 야당은 과거 여당 시절에는 청문회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덕을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에 여당이 바꾸자는 거 반대했습니다. 5년마다 이 악순환 진짜 끊어야 됩니다. 청문회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청문회 제도를 미국식으로 정말 도덕성이라는 부분은 비공개하고 자질과 정책 부분만
뭐 공개한다든지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청문회와 관련해서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합니다. 어느 누구 능력 있는 사람들 앞으로 장관 하겠다는 사람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예. 지금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아서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청문회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장 이제 줄줄이 청문회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번에 이 낙마가 어떤 영향 혹은 불통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두 개죠. 먼저 야당도 일단 후보자 뭐 10명 가운데 2명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의 장소 몇 명을 쳤다는 식으로 전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분명히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번에 최소한 몇 명은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예. 과시할 수 있다라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뭐 청와대도 자 이번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도 없이 밀린다. 정권 초기에 밀리면 안 된다. 국민 지지가 80%인데 뭐 10%도 안 되는 야당한테 밀릴 수가 있겠느냐. 이 사고방식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입니다. 정치는 자 전쟁이 아닌 겁니다. 예. 만약 정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 딜을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정치가 정해진 대로 법을 정해놓고 국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딜과 협상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조국 민정수석 나와서 사과할 필요 있습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을 사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 못해. 이런 사정을 이해해달라 할 필요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실 이번 기회에 사과할 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과거 우리가 야당 시절에 이렇게 했다. 미안하다. 5년 전에 반성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바꾸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야당이 된다면 우리 야당 되더라도 지금처럼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 악순환을 누군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보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하고 경제 개혁하고 이후에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하려면 반드시 이 인사 시스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네.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분께서 대통령이라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인사 시스템 어떤 개혁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안형환 단국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